안녕하세요. 지텔프의 정한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고 있으시죠? 지텔프 공부하실 때 되게 많이 좀 힘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오랫동안 이제 놓다가 이제 공무원 준비하려고 지텔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아주 쉽고 좀 빠르게 또 이제 요점만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또는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꼭 정확하게 따라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업은 잘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략하게 먼저 뭐 1강 시제라고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텔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텔프는 일단 문법 파트, 듣기 파트, 독해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문법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 오지 않는 한 연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딱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하기는 할 거지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독서를 좀 오랫동안 많이 해왔거나 그래서 독해에 좀 상당히 익숙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 독해도 단기간에 막 확 늘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 문법이라는 아이는 단기간에 엄청 빨리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다음에 지텔프에서 나오는 문법들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이론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문들 각각 다 볼 거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부 다 해서 모의고사까지 또 2회 정도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시면 문법은 뭐 만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지텔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이 시제와 가정법이에요. 시제랑 가정법만 다 알아도 거의 한 지텔프 문법 파트의 반 정도, 반 이상 정도는 다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해볼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수동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수동태는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텔프 문법에서 수동태만 딱 하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수동태를 왜 할 거냐면 얘가 시제랑 결합이 돼가지고 그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기본적인 원리만 좀 알고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 관계사도 왜 얘를 좀 해봐야 되냐면 얘는 일단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가 나중에 보기에 접속사랑 결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빈칸에 관계사가 들어가는 거게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접속사고 뭐가 관계사인지 좀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준동사라는 아이도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준동사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랑 많이 물어보냐면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그냥 뭐 현재 시제 들어가게 아니면은 뭐 투부정사 들어가게 ing 들어가게 뭐 pp 형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기 때문에 준동사도 한 번씩은 좀 짚고 넘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좀 할애를 했고요. 이거 수업을 계획을 할 때 그래서 문법만 잘 따라오시면 뭐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틈틈이 단어 좀 외우시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만 공부하시면 일단 얘에서 많이 점수 따면 얘네 줄에서 좀 반타작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합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법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수업을 이제까지 계속 해왔는데 문법에서 뭐 만점 받으신 분도 있고 문법에서 뭐 8, 90점대 맞아서 아주 뭐 듣기 뭐 죽수고 독해 뭐 반타작하고 했는데도 뭐 아주 쉽게 통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또 해볼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정도로만 얘는 짚고 넘어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냥 이 유형은 요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해를 이렇게 쭉 읽는 법, 이렇게 스피드하게 쭉 읽으면서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법,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단어를 따로 짚어준다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막 복잡하게 나눠가면서 읽지는 않고요. 그냥 앞에서 하나하나 그냥 읽는 연습 해가면서 쭉 읽으면서 문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독해는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일단 개략적으로 지텔프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뭐에 중점적으로 지텔프를 공부하면 단기간에 성적을 좀 빨리 올릴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게끔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시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제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죠. 일단은 되게 백지 상태예요. 아마 그 자료실 같은데 이제 제가 프린트물을 올려놓기는 할 건데 일단은 그 프린트물을 보기 전에 일단은 쭉 한번 제가 이론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정리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매일매일 한 번씩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금방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꼭 하라는 대로 꼭 해주세요. 자, 얘가 이제 타임 프레이즈고요. 여기가 미래, 여기 현재, 과거, 그리고 대과거라고 하는데 대과거라는 말 들어는 봤죠. 되게 좀 말이 좀 어색하죠. 과거가 엄청 큰가? 그래서 저는 대과거라는 말보다 그냥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이제 계속 표현은 하긴 할 거예요. 자, 일단 현재 시제. 는 어떨 때 쓰냐면 얘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자예요. 나는 학생이에요. 나는 지텔프를 공부해요. 뭐 나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라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슬퍼요. 이런 거 말할 때 현재 시를 쓰고요. 두 번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등산을 합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영장을 갑니다. 이런 것들 말할 때 이제 현재 시제를 보통 쓰고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나 습관이죠. 이럴 때 현재 시제 쓰고요. 세 번째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또 현재 시를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구는 둥글다 해는 뭐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이런 거 말할 때 현재 시를 보통 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속담이나 격언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뭐 이런 거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하는데 자 현재 시는 요럴 때 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재 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어떨 때 좀 나오냐면 어떨 때 현재 시제가 답으로 나오냐면 아주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 현재 시제를 가끔 쓰기도 해요. 그럴 때 정답이 이제 현재 시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황은 지금 아침이에요. 뭐 존이 아침에 뭐 회사에 프리젠테이션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갔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투나잇에 뭐 제인이랑 데이트를 할 거다. 이럴 때 오늘 저녁은 아주 가까운 미래죠. 이럴 때 현재 시제를 가끔가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말할 거지만 얘가 또 진행 시제일 때도 아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니까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또 이제 넘어가서 과거 시제를 봅시다. 자,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냐면 현재 1번을 과거의 1번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과거의 일반적인 사실.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중학생이었다. 나는 대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2번을 과거의 2번으로 또 가지고 오시면 돼요. 뭐 과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습관이나 패턴들. 뭐 예를 들면 나는 고등학생 때 매일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를 갔고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런 그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습관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쓰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자 보면 과거의 일반적인 사실 나는 고등학생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7시에 일어나서 뭐 8시까지 학교 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했다.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 다 뭐예요?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지금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금과 관련 없다. 과거에 어떤 특정 시점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말할 때 단순 과거를 써줘요. 그러면 문장에서는 항상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 힌트가 뭐가 있냐면 2002년도에 그 다음에 뭐뭐 어고 뭐 며칠 전에, 그 다음에 뭐 어제, 혹은 지난 밤에 이런 특정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이 꼭 나와요. 아니면 이런 것들, when 주어, 과거 동사 이런 거 나왔을 때 when이 무슨 뜻이에요? 좀 영어를 못해도 웬만큼 다 알죠. 얘는 뭐뭐 할 때, 이럴 때, 그때, 내가 뭐뭐 했을 때, 내가 5살 때, 그때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점은 이렇게 특정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들이랑 같이 나와요. 언제, 뭐 3일 전에, 뭐 2002년도에, 2012년도에, 어제, 지난밤에, 뭐 어제 아침에 등등등. 그래서 무조건 단순 과거는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일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단순 과거 딱 찍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완료 시제를 볼 건데요. 완료 시제 되게 좀 어렵죠, 많이. 일단은 현재 완료 일단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have 플러스 pp 형태 해가지고 pp 형태가 뭐냐면 뭐 뒤에 ed 같은 거 막 이렇게 뭐 붙은 애들 있죠. 걔네들 말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have pp 요렇게 쓰고요. 제가 단순 과거는 요렇게 점으로 표현을 했다면 현재 완료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요렇게 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랑 꼭 비교를 잘 해줘야 되는데 단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이에요. 그냥 과거의 그 시점. 현재 완료는 제가 여기에 표현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현재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현재 완료랑 단순 과거의 차이는 단순 과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다.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거나 여전히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나 요럴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요. 그러면 얘는 요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랑 같이 쓸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since라는 애가 있어요. since. 얘 뜻이 뭐냐면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요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for 플러스 기간. 언제 동안 요런 말들이랑 좀 같이 쓰면 얘는 현재 완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나는 끝냈습니다. 네, 숙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네, 숙제를 끝냈습니다.
차이점은 얘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썼고요. 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어요. 일단 뜻은 똑같아요. 둘 다. 나는 숙제를 끝냈다. 얘도 나는 숙제를 끝냈다. 뜻이 똑같은데 얘네 차이가 뭘까요? 자, 얘는 단순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숙제를 끝냈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숙제를 끝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대요. 그럼 얘는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까 계속 말했던 게 단순 과거일 때는 내가 과거에 고등학생이었다. 내가 과거에 고등학생일 때 7시부터 뭐 일어나가지고 10시까지 막 공부를 하고 했었다. 그게 지금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 내가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어서 내가 뭐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던 게 지금의 나의 생활과 무슨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지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금 한다 안 한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과 아무 관련 없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했던 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요 두 가지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I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숙제 있다 없다? 모른다. 왜냐? 지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숙제를 끝냈다라는 게 지금과 그래서 무슨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이때 숙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야 될 숙제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개념 차이 이해되셨나요? 또 다른 예문을 좀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이 예문은 지워주고 아까랑 같은 개념이에요. 뭐가 있었을까? 내가 mp3를 잃어버렸고요. 내가 mp3를 잃어버렸어요. 자,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요? 얘는 단순 과거를 썼고 얘는 현재 완료를 썼어요. 자, 두 문장의 차이. 아까랑 똑같아. 자, 내가 mp3 잃어버렸죠? 이 mp3 내가 지금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지금은 찾았다, 못 찾았다? 자, 정답은 여기 있죠. 지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찾았다, 못 찾았다? 몰라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지금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mp3 잃어버렸다? 지금은 몰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mp3를 잃어버렸죠? 과거에 mp3를 잃어버렸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mp3 찾았다, 못 찾았다? 여전히 나는 잃어버린 상태예요. 되셨죠? 개념 이해되셨죠? 자, 또 다른 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캐나다 갈까요? 캐나다 가고 싶다. 자, 이렇게 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차이는 얘가 캐나다를 갔고요. 얘 같은 경우도 밑에 거 같은 경우도 he has gone to Canada 해서 캐나다를 갔어요. 둘 다 이 남자는 캐나다로 떠났거든요. 자, 이 남자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남자 지금 어디 있을까? 자, 정답은 여기 있죠. 지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남자 지금 캐나다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캐나다로 갔고요. 다시 한국에 왔을 수도 있고 한국에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프랑스로 다시 떠났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 몰라요. 지금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가 캐나다로 갔습니다. 과거에 갔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럼 이 남자 지금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 지금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개념적인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자, 현재 완료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이 쓰는 접속사나 뭐 그런 부사 표현들은 since나 for 같은 그런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랑 같이 쓸 거고요. 단순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은 하지 않고요. 지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거 시점들을 나타내주는 이런 부사 표현들이랑 같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제 문제 나왔어요. 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뭐 시제가 현재계, 과거계, 현재 완료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찾으면 된다? 요런 부사 표현 어디 있는지 찾아주면 된다. since 나오면 현재 완료, 요런 특정 기간들 나오는 뭐 부사 표현이 있으면 단순 과거. 요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좀 지저분한가요? 다 필기하실 수 있으시죠? 자, 대과거 얘를 이제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had 플러스 pp 형태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냐면 두 가지일 때 써줘요. 하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먼저 일어난 일. 얘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또 과거에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둘의 사건 발생 순서를 한번 따지다 보니까 얘보다 얘가 더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요럴 때 had pp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기차역에 도착을 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더라. 자,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을 했죠. 내가 기차역에 도착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기차가 떠났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기차역에 도착한 건 더 나중에 일어난 과거죠. 그리고 기차가 떠난 건 과거 내가 도착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요런 거를 had pp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랑 똑같아요.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일들 이런 거 말할 때 과거 완료 시제 써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쉬워요. 얘는 사실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렵거든요. 해석을 해서 내가 기차역에 먼저 도착한 게 먼저인지 기차가 나중에 뭐 기차가 떠난 게 먼저인지 요거를 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until that time. until 무슨 뜻? 뭐뭐까지. that time. 그때.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때 언제? 그때. 그때 어디 있어요? 그때는 여기 특정 시점이죠? 요때까지래요. 그럼 특정 시점까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by that time. 그때까지. by도 똑같아요. 뭐뭐까지. 그리고 혹은 뭐 여기 then 같은 거 써주셔도 돼요. then도 그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 요거를 조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 과거죠. 과거로부터 자, 지금 이제 칠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과거를 기준으로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따져주시면 돼요. 헷갈린다. until that time 나와가지고 빈칸에 딱 시제 뭐 들어가게 물어봤는데 현재 완료냐, 과거냐, 과거 완료냐, 뭐 현재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과거. 과거로부터 이쪽이냐, 이쪽이냐. 과거로부터 이쪽이면 과거 완료 시제 쓰시면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이쪽이면 have pp 쓰시면 돼요. 자, 그때까지 언제? 이쪽이죠? had pp. 그때부터 이쪽이죠? 현재 완료. 되셨나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차이, 혹은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 혹은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은근히 지텔프에서 또 많이 나오는 시제가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요 시제가 좀 나오는 경우는 토익에서는 조금 이 시제가 많이 나오고 지텔프에서도 은근히 조금 나오는 시제가 하나가 있는데 요 미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자, 어떤 시제냐면 얘는 요렇게 표현할게요. 미래 완료 시제예요.
미래 완료. 자, 말만 들어도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끝날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완료될 거예요. 그걸 미래 완료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will have pp. 조금 길죠? 네,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좀 거부감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will have pp 나오면 미래 완료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특정 시점에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거긴 한데 미래에도 할 거긴 한데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완료가 될 거예요. 그거를 미래 완료라고 쓴다고 했죠. 그러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 요 미래 특정 시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난 이때까지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지텔프 공부하고 계시죠?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영어를 하다 보니까 막 안나쌤 만나가지고 너무 영어가 막 재밌어. 해보다 보니까 지텔프 영어 겁내 재밌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쭉 할 거예요? 아니죠. 뭐 길어야 한 2달, 길어야 아주 길어야 한 4달 정도면 지텔프 공부 끝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미래 완료 시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나는 시점을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자, 아까 여기 by 있었죠. 언제까지라고 했었잖아요. by를 써서 표현을 해줘요. 얘는 어떤 표현이랑 같이 써주냐면, 제가 잠깐 살아줘도 되죠. by, 주어, 콤마, 주어, 여기에 will, have, pp를 써줘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미래 완료는 언제 쓴다? by, 주어, 현재 시제가 나오면 고를 때 빈칸에 will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써준다. 내가 뭐뭐 했을 때까지 내가 뭐뭐 할 거다. 되셨나요? 요 표현 나오면 미래 완료 시제 찍어주시면 돼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by 뒤에, 이거 잘 안 나오네. by 뒤에 어떤 시제가 쓰인다? 얘는 by 뒤에 과거 표현이 쓰이는 반면 얘는 by 뒤에 by 주어 현재 시제 씁니다. 자, 쌤, 근데 미래인데요. 왜 by 뒤에 현재 시제를 써요? 요거를 설명하려면 사실 되게 복잡하고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즉, 현재 시제를 썼지만 얘는 미래를 표현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지텔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by, 주어, 현재 시제를 쓰면 요 현재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뭐뭐 할 때까지, 미래에 뭐뭐 할 때까지, 언제가 될 때까지 내가 뭐뭐 할 것이다 해서 주어 will have pp 이렇게 쓴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by 뒤에 과거 쓴다? 그럼 정답 뭐? had pp. by 뒤에 주어 현재 시제 나왔다. 혹은 by 뒤에 tomorrow, 그냥 미래 특정 시점 나와도 돼요. by tomorrow, 뭐 미래, 뭐 이런 거 나왔다. 자, by 뒤에 과거 나오면 과거 완료, by 뒤에 주어 현재 시제가 나오거나 by 뒤에 미래 표현이 나오면 will have pp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웬만한 시제는 좀 한 것 같고 더 쓸 공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만 더 보죠. 하나, 어디다 쓰지? 자, 얘를 좀 지워볼게요. 현재 시제 쪽을. 어차피 현재 시제는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뭐 과학적인 사실과 진리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느니, 뭐 속담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느니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지테프에서 현재 시제 이렇게 안 나와요. 자, 뭘 볼 거냐면 진행 시제를 볼 거예요. 지텔프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시제가 진행 시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현재 진행이냐 뭐 과거 진행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시제랑 결합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자, 아까 현재 시제 말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현재 진행 시제 현진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일단 얘는 am, is, ing 형태로 쓰겠죠. 현진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아까도 말했어요. 아주
뭐한 미래? 가까운 미래. 물론 아주 가까운 미래여도 will로 표현은 하기도 해요. 근데 will 말고도 is ing, are ing, 뭐 am 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다 전부 다 지금 미래에 뭐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보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will이 없어. 그럼 뭐 찍으면 된다? 현진이 찍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아주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문장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will이 없다. 그러면 현진이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다시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가까운 미래든 어쨌든 미래를 말하는 표현인데 빈칸에는 무조건 미래 시제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 will과 현진이를 같이 쓸까요? 안 쓸까요? 같이? 없겠죠. 왜냐면 둘 다 정답이니까 중복 정답 되면 안 되잖아요. 들고 일어나야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현진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 씁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진이보다 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과거 진행 시제. 과진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얘네를 과거 표현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was라던가 were ing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과진이 같은 경우는 현진이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얘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뭐 tonight이 있는지 tomorrow가 있는지 이런 표현이 없다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얘가 미래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과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해진 틀 같은 게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과진이는 while이라는 애랑 많이 쓰여요. 과진이는 while이랑 친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과진이는 while이랑 친하다. 자, while이 무슨 뜻?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동안의 자체가 진행하는 뜻이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하는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while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과거에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ing 하고 있었다. 이해되시나요? 자, 과진이는 while이랑 친해요. while 뒤에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제인이 샤워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있을까? 뭐 제임스가 뭐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요런 식으로. 되셨나요? 과진이는 while이랑 친하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 ing의 위치는 while을 기준으로 앞에 혹은 while 문장 통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while을 기준으로 앞에 나오거나 while 주어 과거 동사 나오고 그리고 주어 ing 나오고 이게 두 가지. 어쨌든 while 나오면 ing 과거 진행 시제 써주시면 돼요. was나 were. 되셨죠? 그래서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진행 시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미래 진행 시제나 미래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느낌적으로 얘가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구나. 그런데 보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will 동사 원형은 없고 뭐 will be ing 이런 거 있다. 그럼 그냥 will be ing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나 미래 진행 시제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요거랑 단순 과거 요거는 조금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일단 요 정도로만 문법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백지에다가 되게 좀 지저분하게 쓰기는 썼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일 한 번씩 쓰세요. 매일 한 번씩. 백지 복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무원 뭐 7급 공무원까지 해가지고 뭐 공무원을 7관왕인가 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적 남자에 나왔는데 이제 그 패널들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서 뭐 7관왕을 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백지복습을 했다. 자기는. 백지복습이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요런 백지에다가 그냥 놓고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타임 프레이즈 이렇게 있었어. 미래, 현재, 과거 완료 쓰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쭉 쓰시고 나면 물론 비어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필기해드렸던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요 부분을 까먹었구나. 또 다른 색깔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요 시제에 관한 요 타임 프레이즈라던가 뭐 현재 완료나 과거나 과거 완료에 좀 약간 개념적인 차이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 풀면 훨씬 쉽죠. 그래서 요거 무조건 백지복습 꼭 해주세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이거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일단 먼저 단순 시제. 단순 시제는 제가 여기 써놨죠? 특정 시점. 아까 이 특정 시점 뭐였죠?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라면, 과거에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일어났었던 일을 말할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쓰더라 라고 했었죠. 저 단순 시제.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일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현재 시는 일반적인 일, 반복되는 사실, 습관적인 행동이나 패턴,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 속담, 격언 등 요럴 때 현재 시를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딱히 현재 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 시제의 부사 표현 얘만 좀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여겨만 보세요. usually, always, generally, 블라블라블라블라. 요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은 현재 시제를 쓰더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문 볼게요. He goes to a meeting every Friday. Every Friday 이래요. 매주 금요일 이래요. 그러니까 매주 여기 있네. every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현재 완료,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되겠죠. The company always 나왔네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되겠죠. The company always offers home appliances at affordable prices. prices가 여기 잘렸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always, every 이런 거 나왔으니까 단순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거 같은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My teacher said, 선생님이 말했어요. 말한 거는 과거인데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근데 바뀌지 않았나 요새?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죠. 오늘 되게 피곤한 것 같아. 일찍 일어났거든요. 자, 말한 건 과거야. 근데 catches 현재 시제 썼죠. 왜? 얘는 속담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현재 시제 써준 거죠. 그죠? 밑에 거 I learned. 배운 거는 언제? 과거에 배웠어요. 근데 뭘 배웠냐면 주피터가 목성이 is 현재 시제 썼죠. 이건 뭐다? 과학적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현재 시제 부사 표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 요런 거 있을 때 현재 시제를 쓰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과거 시제. 얘가 사실 좀 중요하죠. 과거 시제는 과거의 단순 사실,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이나 패턴, 역사적인 사실 등을 말할 때 쓰고요.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 뭐 ed가 붙거나 뭐 불규칙 변화를 하거나 하기도 하죠. 자, 과거 시제 부사 표현. 얘를 좀 알아두세요. 얘를 좀 알아두세요. 20 years ago, last, yesterday, 뭐 last month, during the last month. 쌤, during 요거 기간 아니에요?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요렇게 애매한 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알아두면 자,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의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맞아요. 근데 뒤에가 last month예요. 지난달 동안에 1일부터 30 혹은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달 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정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순 과거 시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과거 시제부터는 좀 이제 실전 문제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우리가 여긴 단순 과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좀 보고 넘어가면 얘를 넘어가면 자, the Civil War started 단순 과거를 썼어요. 왜 단순 과거를 썼을까? 뭐 땜시? 얘 때문에. in 1861 연도 때문에 얘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 쓴 거죠. 그럼 두 번째 예문에서는 뭐 때문에 단순 과거를 쓴 걸까요? 얘 때문에 1952년에 라는 특정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was라는 단순 과거 시제를 쓴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에서는 왜 단순 과거를 썼을까요? 뭐 때문에? 15 years ago 때문에 15 years 이런 다 아니야. ago 때문에 ago 보였다? 아, 단순 과거.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거는 뭐 때문에 썼을까요? 뭐 때문에? 요거는 해석을 조금 할 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In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단순 과거. 되셨나요? 여기는 it is sad, is 슬퍼요. 너 되게 슬퍼요. 현재 썼지만 여기는 단순 과거를 쓴 이유가 얘 때문에 특정 과거 시점 때문에 lost라는 단순 과거 시제를 쓴 거죠. 되셨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in 1861 과거는 과거. 과거는 과거.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뭐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상이나 의지 등을 나타내고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미래 시제 부사 표현, 당연히 next 같은 거 나오겠죠. 다음, tomorrow, 내일, in the next 3 years. 자, in the next 3 years 같은 경우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얘가 3년 후에일까요? 3년 안에일까요? in 같은 경우는 나 영어 공부 안 해도 이는 알지. 안에지, 안에. 그럼 3년 안에? 아니에요. in next 3 years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나중에 독해할 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 내용 같은 경우가. 자,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요 기간까지 요 안에 3년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in, 안에. 지금부터 어느 미래 어떤 특정 시점까지의 기간 중에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the next 3 years 하면 3년 후에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보죠. 얘는 뭐 때문에 will 썼을까요? 얘 때문에 next 6 months. 요거 때문에 will 쓴 거죠. 밑에 someday. 언젠가가 지금이에요? 지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보단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will, 미래 시제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진행 시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요. 뭐 be 플러스 ing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자, 아까 현진이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현진이는 언제 쓴다? 현진이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뭐 아주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현진이를 쓴다. 자, 과진이는 언제 쓴다? 요럴 때 쓴다. 뭐 여기 제가 여기에 ing를 써놨는데 사실 뭐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과진이는 while이랑 어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when 주어 과거동사일 때 아까 여기 단순 과거 시제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단순 과거 시제를 보통 쓰지만 ing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2개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과진이는 while이랑 친하다. while 주어 ing 주어 과거동사 해도 되고요. while 주어 과거동사 주어 ing 써도 괜찮아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진행 시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완료 시제. 마지막으로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일 때 이렇게 뭐로 표현했다? 기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기간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럼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형태 같은 경우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현재 완료 진행이나 현재 완료나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진행을 강조하고 싶을 땐 현재 완료 진행을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완료를 쓰는데 현재 완료에도 어쨌든 진행의 의미는 다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 써놨는데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have pp에다가 아까 완료 진행 be 플러스 pp였죠. 이렇게 더해요. 갑자기 영어에서 막 수학을 하죠. B에다가 PP 형태 더하니까 빈이 되고요. PP는 더해지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PP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거 잘못했다. B 플러스 PP는 수동인데. have been PP에다가 그 진행은 ing니까 이렇게 해서 have been ing 이렇게 더해져서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 현재 완료 표현 해가지고 여기 보시죠. for 플러스 기간,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내가 뭐뭐 했을 때부터, 그가 뭐뭐 했을 때부터, throughout, during, over, for, in, the last, past, 뭐 기간. 아무튼 요런 표현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간, 다 기간. 뭐뭐부터. 요런 거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에서 얘는 뭐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을까요? 뭐 때문에?
for 10 years 때문에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써준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현재 완료 썼을까요? Since 10 years ago. 얘 때문에 현재 완료. 아, 잠깐. 쌤. 아니, 어고 쓰면 단순 과거라며. 근데 얘는 어고 단순 과거에 어고 썼는데 왜 단순 과거 안 썼어요? 자, 얘는 뭐 때문에? 앞에 since 있죠. 여기 보이시죠? since 과거 시점. since 뒤에는 무조건 과거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특정 과거 시점부터 라는 뜻이죠. since가. 그럼 요 특정 과거 시점, 요 시작 시점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시작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요 시작 시점, 요 특정 시점은 뭐야? 과거 시점인 거죠. 단순 과거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고 있다고 무조건 단순 과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어고 앞에 뭐가 있어요? since가 있어. 그러면 10년 전이라는 요 특정 시점부터 아까도 말했죠. 그때를 기준으로 이쪽이냐.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 시제 써주면 되는 거죠. 요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현재 완료? During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얘도 마찬가지로 last를 썼지만 현재 완료를 쓴 거 똑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써준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 왜 현재 완료 시제를 썼을까요? 뭐 때문에? 요거 since 때문에. Since I was 6. 내가 6살 때부터 요때가 시작 시점이죠. 그때부터 연주를 해왔다. 이니까 have pp 써준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 완료.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냄. 아까 과거에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거는 단순 과거 시제를 쓰는 반면 얘는 얘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had pp에서 과거 완료 시제 써준다고 했었죠. 자, 그럼 밑에 예문에서 볼게요. 빠르게. 얘는 왜 여기 had already started 이라는 이거 뭐야? 과거 완료를 썼을까요? 왜? 뭐 때문에? 얘 때문에. by the time 주어 과거 동사 때문에. 주어가 과거에 했을 때부터 이미 회의 시작했다. by the time 주어 과거 시제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되셨죠? 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until 주어 과거 시점. 내가 클럽에 가입했을 때까지. 클럽에 가입한 거 언제? 과거. 내가 클럽에 가입했을 때까지. 과거를 기준으로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했을 때까지니까 이쪽이죠? 이쪽이면 뭐였다? had pp.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by the time 주어 과거 동사.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그녀는 떠나 있는 상태. 되셨죠?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 이쪽이니까 had pp.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before she became. 그녀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된 거 과거, 이거보다 전에. 이니까 had pp. 되셨죠? 요렇게 해서 또 과거 완료 보시면 돼요. 힌트 요렇게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같이 쓰이는 표현들 알려줬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by the time 주어, 과거. until 주어, 과거. before 주어, 과거. 나오면 정답 뭐다? had pp. 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완료. 미래에 한 시점에 완료되는 때를 나타냅니다. 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미래의 한 시점이라는 요 표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 밑에 예문을 볼게요. 밑에 예문 보면 미래의 한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까 말했죠? by 주어 현재 시제 쓰거나 by 미래 시점. 요거 두 개 나오면 미래 완료 쓴다 그랬잖아요. by next month 언제? 미래 시점. 이니까 will have pp.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직역을 하면요. 다음 달이 될 때까지
그는 살고 있는 걸 완료할 것이다. 이곳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직역하면 되게 이상한 문장 되죠. 그는 20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걸 완료하게 될 것이다. 다음 달이 될 때까지. 자, 이거를 의역하면 다음 달이 되면 이곳에서 20년째 살게 된다. 같은 말이죠? 다음 달이 되면 미래 한 시점이 되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완료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네요. 뭔 말인가 했네. 여기를 이렇게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 나오게 되면 뭐 쓴다? 현재 완료 쓴다. 아니 미래 완료 쓴다. 되셨죠? 얘도 직역을 하면 그가 3년 후에 은퇴를 할 때까지 그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걸 완료할 것이다. 의역하면 뭔다? 3년이 지나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3년까지 미래에 완료되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얘는 계속 그때까지 가르치는 거를 완료 계속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완료까지 해가지고 시제에 대한 전체적인 문법 이론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론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얘 때문에 이걸 쓰는구나. 아, 요 표현이 있으면 이 시제를 쓰는구나. 계속 제가 그거 지금 패턴 예문을 보면서 해드렸죠. 어구 있으면 단순과거 쓴다. since 있으면 현재 완료 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 좀 약간 공식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문제 푸시는데 도움 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